김원경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노인들의 비하 폄훼 발언을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교수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자,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또는 이 혁신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 4일에는 전국 교수 한 6천여 명이 모여있는 정교모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교수단체인데 이 단체에서도 이 김원경에 대한 발언에 비판을 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했고, 오늘 또다시 여교수 총연합회도 교수 먹칠을 하지 말고 빨리 교수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교수라도 창피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치하려면은 아예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교수라는 입장에서 그런 발언은 말이 되는가? 자, 여기 모두 다 노인 폄하 비하 발언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최근에 본인의 부적절한 과거사에 관해서도 언급을 말하자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반영한 것 아닐까. 정교모는 이 과거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 4일날 발표를 했고 여교수 총연합회는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들의 성명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여교수 총연합회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우리 교수 사회와 같은 동료 여교수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교수들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여기 단순하게 노인 비하 폄하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남편과 또 시부모 이 사건 여러 관련해서 지금 시누이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감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김원경 위원장에 잇따른 망언의 교수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라지만 현직 교수 신문인 학자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금도를 벗어나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른바 여명 비례 투표 발언을 두고 이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표현적이다. 어르신 폄하에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란 이후에 대한 노인회를 찾아 사과한 태도조차 무성의하다 하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초선 의원을 코로나 학력 저하 세대에 빗대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현역 교수가 팬데믹 시기에 대면 학습 부족 등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을 어떻게 정치적 지적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가? 스승으로서 진정으로 제자의 고충을 공감하고 소통과 학습 부진을 염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자기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이용해 먹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코로나 창궐할 때 대면 수업을 못해갖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선 의원들도 마치 그때 학생들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함까지 생략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해놓고는 정권 교체 후에도 연봉 3억 원의 금융감독원 부원장직 임기를 지켜온 처신, 이 또한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출세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자유지만 동료 교수 사회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학생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면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몰랐다 이렇게 사과를 합시고 교수 집단까지 무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할 때 내가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고 정치 언어를 몰랐다. 아니 그러면 교수 집단이 전부 다 그렇게 철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은경 위원장은 정당의 혁신과도 배치되고 교육자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 인격, 품위 그리고 직업 소명을 망각한 김은경 위원장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교수 사회가 창피하다는 겁니다. 교수가 전체적으로 창피하다. 자, 이게 오늘 여교수 총연합회가 낸 성명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정교모 전국 대학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 한 6천여 명이 모이는 이 단체도 자,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날 발표한 성명인데 노소간 차등 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말문이 막힌다. 참 부끄러워지게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중학생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은 당 양이원정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오래 살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장구를 짓다는 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자 김 교수는 교수라 철이 없어서 자 이렇게 말했다. 이 당의 요구에 노인회에 가서 억지 사과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지도층의 정신머리가 이토록 타락했는가를 자문해야 하는 세태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고 지도층은 민초의 귀감일진데 김원경 교수의 발언과 행동은 어른의 도리 그리고 공인의 책무에 먹칠을 한 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도리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작태다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묻는다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스로의 발언과 어정쩡한 사과가 국민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주권자 국민에게 대한 가장 큰 모독임을 과연 모르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현재 민주주의는 1인 1표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인간 존재의 가장 신성한 피해 행진을 해오면서 만들고 제대로 정착시킨 결코 깨질 수 없는 원칙, 본원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원적인 원칙이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자, 김원경 위원장은 나라의 주인인 보통 사람들 주권자 국민의 자격도 없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알고 그랬다면은 김원경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을 개인적으로 경멸한 것을 넘어서 인륜적, 정치적,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앞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긴 이 성명서입니다. 여기 정교모 성명서는 꽤 깁니다. 자,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자, 그래서 김원경 위원장은 즉시 스스로 위원장직을 물러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녀를 사퇴시켜야 하는 것이 정도다. 자, 이러지 못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공당이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면 국민은 그 정당을 사멸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원경 교수, 우리 같이 철 좀 듭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의 본령은 교육과 연구이지 완장질이 아님을 김원경 씨, 우리 부모의 도리에 맞추어 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식의 인격권을 침해할지도 모를 언사와 행동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과 문명의 도리를 지키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기초적인 재반시설 미비로 파행을 빚고 있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주최 측이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허투루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주최 측의 세계 잼버리 총 사업비는 1,171억인데 이중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장실, 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만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예산 1천억의 사용처가 의심된다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잼버리 준비기간 예산은 1,171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 302억 원, 전북도 등 지방비 418억 등 세금 72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입 400억과 5개 광고 수입 49억 등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정부 지자체 예비비와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 231억이 투입됐습니다. 이를 합하면 총 사업비는 1,402억 1,50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조직위 운영비였는데 740억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잼버리 사무국 조직위는 각종 실무팀만 30개로 총 인원은 117명입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위 등 상위기구와 전라북도 등 지방정부의 조직까지 합치면 비대한 행정조직 운영에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갔습니다. 반면 잼버리 행사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야영장, 직소천 활동장, 대집회장 등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는 조직위 운영비 740억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애초 2017년 세계 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이었지만 2020년 12월 사업비는 846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잼버리 부지의 상하수도 시설, 그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일종의 본행사 예행연습인 프레잼버리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 증액 사유였던 프레잼버리 사업은 2022년 7월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폭우로 인해서 잼버리 부지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등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폭염 대비 시설이 미비해 야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그의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과 7월에도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었던 폭우로 인한 잼버리 부지 침수가 또 발생했는데, 침수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그럼에도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최 측이 6년간 조직과 예산 확대만 주장하는 동안 간척지인 새만금 야영장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야영장 기반시설 공사업체를 선정하겠다며 긴급 입찰 공고를 냈는데, 공사 예상 기간만 2년에 기반시설 공사의 70%를 담당할 업체가 잼버리 개최를 1년 9개월 남겨둔 시점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겁니다. 여가부 전라북도 등 이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이유로 외유성 출장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이어지는데, 전라북도청 관계자 5명은 2018년 5월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갔습니다.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니스 등 관광 명소가 포함되었는데,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습니다. 같은 해 12월 전라북도 공무원 등은 호주 스카우트 연맹을 방문한다면서 호주로 출장을 갔고, 2019년에는 여가부와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제24회 세계 잼버리를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참가자 숫자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지난해 전라북도 의회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에서 103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되었던 일본 세계 잼버리의 예산은 380억원 규모였는데, 한국처럼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 예산 편성은 없었고, 행사 역시 중앙정부가 아니라 야마구치현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받는 1991년 고성 세계 잼버리 예산 역시 98억원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잼버리를 핑계로 돈지랄을 하고도 개판을 친 것인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운영 미숙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종교단체 등 각계각층이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수습 현장에 보이지 않고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잼버리 개최 직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원대한 꿈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며 새만금 잼버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김윤덕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김윤덕이는 지난달 26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앞두고 라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전북과 한국 스카우트의 세계 잼버리를 유치하자는 의견을 처음으로 제안했다며, 유치 후 필자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조직위원회가 출범되어 중앙부처,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무국을 구성, 기반시설 조성과 활동장 조성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작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김윤덕 의원은 12일간 진행되는 잼버리 특성상 세계 각국의 대원들은 잼버리 전후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게 되는 직접적인 관광 수요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창출할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오롯이 전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새만금을 친환경적인 조기 개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만들어 전북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원대한 꿈이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본인의 역할을 부각시킨 겁니다. 특히 이 김윤덕이는 작년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임명이 된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달리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번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 초반부터 폭염 대비 부족, 비위생적인 화장실, 음식 등 운영 미숙 문제로 영국 단원들이 대거 이탈하며 파행을 겪고 국제적인 논란이 되자 김윤덕이는 지금 잼버리를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블로그에도 지난 2일 잼버리가 시작됐다는 글의 끝으로 아무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잼버리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잼버리 유니폼을 직접 입고 참여하는 모습의 사진을 다수 올려놓고 홍보했지만 논란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공동조직위원장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행사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이자 새만금 잼버리 준비에